아이고. 자, 여러분, 우리 8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8번 보면은 뭐야? 사회문화 연구 방법 중에서도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거죠. 자, 여러분들이 1번부터 7번까지는 쭉쭉쭉 잘 풀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8번 보면은 3점짜리라고 나와 있듯이 우리가 조금은 제대로 개념을 잡지 못했다면 헷갈렸을 법한 그러한 문제였죠. 선지들이 살짝 헷갈릴 수 있도록 이게 맞나? 라는 의문점을 갖게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래도 우리가 개념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뭐 1회독, 2회독, 3회독 해독을 많이 했을수록 여러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겠죠. 자, 8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지를 보고 해당 사회 문화의 자료 수집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 쓰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자료 수집 방법의 구체적인 개념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갑은 기억, 문학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게임 중독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로 하였다. 자, 이 가설, 여러분 가설 세울 때 우리 우선은 주목해야 되는 점이 있었죠. 우리가 가설을 세울 때 고려해야 될 점 3가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뭐였어요? 가설을 세울 때는 원인과 결과가 명확해야 되고 그 방향이 명확해야 되지. 그리고 가설에는 개인의 연구자의 가설을 세우는 사람의 주관적인 가치가 개입돼서는 안 됐죠. 또 누가 봐도 알 수 있듯이 용어가 명확해야 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어야 됐어. 자, 이 3가지를 충족하는 이 가설에서는 우선 우리가 가설을 봤을 때 항상 선지에서 묻는 게 모의고사나 수능에 선지에서 물었던 게 뭐였죠? 그치. 우리가 항상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종속변인과 독립변인을 항상 물어봤죠. 자, 선생님이 독립변인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치. 원인으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 어, 출발점이 되는 게 바로 독립변인이라고 했고, 독립변인의 변동에 의해서 그 값의 변동이나 정도의 변화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당하는 게 뭐야? 종속변수, 종속변인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앞에 갑이 세운 가설에서는 우리 독립변인이 뭐예요? 독립변수가? 그렇지. 독립변수는 바로 문학 프로그램이지. 문학 프로그램을 하는 청소년 집단과 하지 않는 청소년 집단으로 나눠서 지금 여기서 검사를 실시하고 실험을 실시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독립 변수는 뭐야? 문학 프로그램이죠. 자, 그러면은 청소년의 게임 중독 치료는 뭐예요? 게임 중독 치료 자체는 종속 변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보면은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가설에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말고 한 가지를 더 찾아낼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기억나나요? 우리 모집단 찾을 수 있다고 했지. 여기서 가설에서는 항상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이러한 자료 수집을 하는 것인지 연구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 여기서 모집단 뭐예요? 그치. 청소년이 모집단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겠죠? 검증하기로 했대. 그래서 먼저 땡땡 중학교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500명을 우리가 표본 집단으로 표집했다라고 해요. 표집. 표본을 추출해서 우리가 그 표본을 정의하는 걸 표집이라고 해. 표본을 모집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이러한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 검사를 실시하는데 우리 어떠한 실험 처치를 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검사는 뭐야? 사전 검사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500명을 대상으로 게임 중독 검사를 실시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게임 중독 검사는 사전 검사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돼요. 자, 우리가 사전 검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뭐였죠? 그치. 이 표본 집단의 학생들이 어떠한 특성을 얼마만큼 띠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전 상태를 실험을 하기 전 상태를 확인하고 또 어느 정도의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 검사를 실시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중독 척도 점수가 높아 치료가 필요한 학생 50명을 선발했대. 자, 여기서 우리가
가설에서 봤듯이 게임 중독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실험을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어떠한 자료 수집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게임 중독 정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문학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야지만 얘네들이 게임 중독이 좀 더 치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정도를 더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중독 척도 점수가 높은 치료가 필요한 학생 50명을 500명 중에 50명을 선별했대. 자, 그러면은 우리 니은과 디귿 중에 표본 집단은 어디일까요? 두 개 다 표본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험을 실제로 실행한 것은 디귿에 치료가 필요한 학생 50명이지만 모집단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떠한 일부 집단만을 선별해낸 것은 500명을 선별해낸 것도 마찬가지로 표본 집단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사전 검사 이후에 그 검사 결과를 통해서 50명을 선발해낸 것도 표본 집단이다, 표집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 50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한대. 자, 선생님이 벌써 앞에서 실험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보면은 실험법인 게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무작위로 25명씩 A, B 두 집단으로 나눠서 A 집단만을 대상으로 3개월간 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두 집단 모두에게 다시 게임 중독 척도 검사를 실시했대. 자, 그럼 여기서 A 집단만을 대상으로 3개월간 문학 프로그램, 우리 문학 프로그램이 뭐라고 했지? 독립변인이라고 했죠. 자, 독립변인을 처치하는 집단은 뭐라고 했어? 그렇지, 실험 집단이라고 했죠. 실험을 실제로 가하는, 실험 처치를 하는 집단이 실험 집단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은 이러한 문학 프로그램이라는 독립변인을 가하지 않은 B 집단은 어떤 집단이 되겠죠? 그치, 자연스럽게 통제 집단이 되지. 어떠한 처치도 하지 않은 맨 처음 사전검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러한 집단이 바로 통제 집단인 B 집단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두 집단 모두에게 다시 게임 중독 척도 검사를 실시했대. 우리 아까 앞에서 봤듯이 똑같은 게임 중독 척도 검사를 왜 또 실시할까요? 앞에서는 사전검사였고 지금은 뒤에서 이 리을은 사후검사지. 왜 사후검사를 실시할까? 우리가 사후 검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어떠한 두 가지 집단으로 나눴을 때 한 집단은 아무런 처치를 가하지 않고 그대로겠죠. 그러면은 사전 검사랑 사후 검사가 어떨까? 비슷하게 결과가 나오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독립변인, 즉 영향을 가져오는 그러한 독립변인의 영향을 얼마만큼 받는지, 이 독립변인이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A 집단에 독립변인을 가해서 그 다음 사후검사를 실시하지. 그리고 난 다음에 A 집단의 사전검사 결과랑 사후검사 결과를 비교하면은 A 집단에 가했던 독립변인인 문학 프로그램의 효과를 문학 프로그램만의 효과를 우리가 더 눈에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후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독립변인의 효과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미음 볼게요. 중독 척도 점수를 분석한 결과 A 집단의 평균 점수는 이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진 반면 B 집단의 평균 점수는 이전과 차이가 거의 없었다. 자, 이걸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어? 우리 독립변인인 문학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왜냐면 문학 프로그램을 3개월 동안 진행한 이러한 실험 집단에서는 평균 점수, 게임 중독 점수가 어떻대? 중독 척도 점수가 낮아졌대요. 자, 그런데 즉 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은 통제 집단인 B 집단은 사전검사와 사후검사가 어때? 평균 점수가 이전과 차이가 거의 없었다고 했지.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문학 프로그램이라는 독립변인의 효과를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결과를 검증할 수 있을까요? 결과는 검증이 되었죠. 자, 그런데 결과를 검증했을 때 효과가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인용한다라고 했고 또 효과가 없으면 뭐라고 했어? 그렇지, 기각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우리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세웠던 가설과 같은 효과가 나온 것은 뭐라고 해? 그렇지, 인용했다, 인용되었다 라고 하고, 또 효과가 없는 것은 뭐라고 해요? 기각되었다 라고. 효과가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세웠던 가설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는 결과를 검증할 수는 있지만 기각되었다 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의 지문을 같이 살펴봤어.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지도 잘 할 수 있겠지요? 잘 할 수 있겠죠? 선생님, 이게 마음이 급하니까 말이 엄청 빨리 나오네. 자, 1번 볼게요. 기억은 종속 변수가 아니라 뭐야? 문학 프로그램은 계속 독립변수다라고, 독립변인이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지. 그러면 독립변인으로 바꿔야겠죠. 독립변수. 자, 2번에 보면 니은은 모집단, 디귿은 표본집단이라고 했는데 우리 모집단 아까 뭐라고 했어? 청소년이라고 했죠. 모집단이 틀렸어요. 자, 그럼 디귿에 치료가 필요한 학생 50명은 뭐야? 표본 집단, 표본이 맞죠? 따라서 2번은 니은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3번 볼게요. 리을은 독립변수 처치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독립변수 처치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다 라고 선생님이 아까 사후 검사를 하는 이유를 말해줬어.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4번 볼게. 미음은 즉 중독 척도 점수는 뭐야? 직접 이 값이 실험법을 통해서 사후 검사를 통해서 자신이 직접 수집한 몇 차 자료? 1차 자료다라고 해야겠죠. 5번 볼게요. 비읍인 A 집단은 실험 집단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리고 시옷인 B 집단은 통제 집단이다라고 고쳐야겠죠. 자, 우리 9번.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가불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 자, 선생님이 사회문화는 항상 문제를 보면은 어떠한 카테고리에서 우리의 지식이나 아니면은 정보를 끌어와야 할지 딱딱딱딱 주어지는 문제들이 많다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도 그러한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인데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면은 우리 사회 계층화 현상 부분에서 사회 계층화 파트에서 배웠었죠. 사회 불평등 파트에서 무슨 관점 있었어? 그렇죠. 기능론적 관점이랑 갈등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봤었죠. 자, 그러면은 갑부터 보겠습니다. 기업 업무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성과급제 전면 도입에 대해서 갑과 을이 지금 열심히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데 갑을 보면은 업무 성과가 높은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대. 차등 분배는 구성원들의 성취 동기를 자극해서 회사 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얘는 어떠한 관점이야? 그쵸, 기능론적 관점이죠. 이러한 차등 분배라든지 아니면 사회 불평등 현상 자체가 필요하고 또 당연하고 그리고 사회 효율성을 높이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능론적 입장이다라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지? 자, 을 볼게요.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는 자본가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정할 수 없대.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성과급제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통제하는 수단일 뿐이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즉 지배계층인 자본가가 피지배계층인 노동자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수단이다. 즉 자본가의 자신의 자의대로 자신의 입맛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므로 공정하지 않다라고 바라봐요. 어때? 갈등론적 측면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1번 볼게요. 개인의 능력보다 가정 배경이 사회 불평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건 무슨 관점이었어? 그렇지, 갈등론적 관점이기 때문에 갑이 아니라 을의 관점은 이라고 고쳐야겠죠? 자, 2번 볼게요. 갑의 관점은 사회적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기준이 사회 전체적인 합의에 기초한다고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회적 희소가치, 즉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원하는 양에 비해서 존재하는 양이 적은 부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배분하는 기준이 사회 전체, 사회 누구든지 불만을 갖지 않고 모두가 합의한 그러한 기준에 기초한다고 본대요. 자, 얘는 뭐예요? 그치, 기능론적 관점이죠. 따라서 2번이 답입니다. 우리 3번도 쭉 보도록 할게요. 사회 불평등이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기여한대.
따라서 사회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능력이 뛰어난 사람한테는 좋은 대가를 또 능력이 조금 덜한 사람에게는 조금 더 덜한 대가를 주는 게 바로 적재적소의 인재를 배치하게 한다라고 좋게 보고 있지. 따라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얘는 뭐야? 그치, 기능론적 관점이라서 을이 아니라 갑으로 고쳐져야겠죠?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라는 4번 선지는 즉 기능론적 관점이지. 기능론적 관점은 어때요? 사회 불평등 현상이 항상 좋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사회 효율성을 높인다라고 하지. 따라서 갈등론자들은 그러한 기능론자들의 입장을 뭐라고 비판하냐면 너네가 지금 기득권, 즉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정한 그러한 규칙이라든지 규범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당연히 만족을 하지. 그래서 이러한 사회 불평등 형상이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효율성을 높인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득권층 니네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논리에 그친다 라고 비판을 하겠죠. 따라서 4번은 기능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해서 갑으로 고쳐야 됩니다. 자, 5번. 갑과 을의 관점은 모두 사회 불평등을 제거해야 할 현상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런데 여기서 을은 맞아요. 을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제거해야 되고 또 사회를 변혁시키고 아예 혁명을 통해서 이 사회 구조, 불평등한 모순이 있는 사회 구조 자체를 아예 뒤집어 엎어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불평등을 제거해야 되는 현상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갑은 어때요? 이러한 사회 불평등, 사회 계층화 현상이나 사회 불평등 현상이 보편적이고 어디에나 있다라고 보면서 그와 동시에 필요하다라고 봐. 우리 사회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또 그렇죠. 어떠한 발전에, 우리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보아서 사회 불평등을 제거해야 할 현상으로 본다라는 선지에서는 적합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갑을 관점이 모두가 아니라 을의 관점만으로 고쳐야 됩니다. 자, 우리 10번 볼게요. 자, 10번 보면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여행에 대한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여행 문화도 변화하고 있다라고 했어. 자, 여기서 기억선지 볼게요. 기억에서는 여행 문화라고 되어 있지. 여기서의 문화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라고 되어 있어. 자, 좁은 의미로 사용되는 문화는 뭐였어? 그치, 가치 판단이 들어가고 평가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여행 문화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여행에 관련된 생활 양식의 총체라고 해서 넓은 의미의 문화로 사용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요? 자, 니은 볼게요. 우리 단체 여행의 전형적인 형태로 여겼대. 이렇게 전형적인 형태로, 보편적인 형태로 여긴 거는 바로 뭐야? 그치, 사회 누구든지 단체 여행이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우리 여행 떠나자 하면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단체로 여행을 다니는, 뭐 수학여행을 가건 가족여행을 가건 어떤 회사에서 사람들끼리 여행을 가건 단체끼리 이렇게 다니는 여행이 전형적인 형태다, 보편적인 형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유성을 띈다라고 봤죠. 자, 그런데 여기 니은 선지에서 나온 거는 문화가 전승되면서 더욱 풍부해지고 발전되는 거, 무슨 성이에요? 축적성이죠. 그런데 니은, 여기서 전형적 형태로 여긴 건 뭐예요? 공유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따라서 니은 틀렸죠? 디귿 볼게. 디귿은 디귿 볼게요. 혼행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문화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함을 보여준다. 우리 아까 과거에는 단체 여행을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형태라고 보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 혼행이 새로운 트렌드, 즉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러한 유형, 형태로 떠오르고 있대요. 자, 따라서 우리가 문화가 항상 여행 문화에서도 단체 여행으로 딱 고정된 게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로 시간이 흐르면서 단체 여행을 가는 게 전형적인 형태였지만 요즘에는 혼자 여행하는 홀로 여행을 떠나는 혼행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는 것과 같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맞죠. 따라서 변동성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리을 볼게요. 한 문화의 요소의 변화가 다른 문화 요소에 연쇄적으로 변화를 가져옴을 보여준다. 이거 무슨 성이었어? 그치, 선생님이 여러분과 굉장히 많이 다뤘던 총체성이라는 문화의 속성이었죠. 자, 그럼 우리 리을에 밑줄 치어져 있는 부분, 이 문장이 총체성을 나타내는지 한번 볼게요. 이와 같은 변화는, 즉 혼행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변화는 다양한 여행 앱과 여행 상품, 여행 관련 방송 콘텐츠 등의 개발과 같이 여러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대. 즉 홀로 떠나는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러한 많아지는 경향이 어디에 영향을 줘? 어플리케이션, 즉 기술이나 아니면은 전자통신 쪽에서도 영향을 줘서 여행에 대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즉 앱이 발생하고 또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다시 시장으로 넘어와서는 어떻게 돼요? 여행 상품으로 인해서 어떠한 혼자 떠나는 여행 상품, 혼자 떠나는 여수여행, 혼자 떠나는 제주도 여행, 이러한 여행 상품들이 많이 개발되게끔 영향을 또 주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방송 콘텐츠 쪽으로 넘어오면 어때요? 여행 관련해서 유튜버들이 혼자 떠나는 여행을 많이 한다든지, 또는 나 혼자 산다 이런 데서도 혼자 떠나는 여행에 대한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방송을 타고 개발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지. 따라서 혼자 떠나는 여행의 문화가 많이 유행이 된 것이 앱도 개발되고, 또 여행 상품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방송 쪽에서도 혼자 떠나는 여행이 많이 이슈화되고 있다라는,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게 총체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문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10번의 답은 디귿과 리을을 고른 5번이 되겠죠. 자, 우리 11번 볼게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 이거 굉장히 많이 해봤죠.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여기도 똑같이 전형적인 유형이지. 문제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될지 알려주고 있잖아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3가지 뭐야? 기갈상. 뭐였죠?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죠. 자, 밑에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맨 마지막. 선생님이 항상 사회문화는 맨 마지막에 힌트가 매우 많이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었죠. 자, 특정 행위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이러한 의미의 해석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사회문화 현상의 본질이다라고 되어 있어. 자, 이 부분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사회문화 현상을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보기 볼게. 우리 상상론에 해당하는 보기 고르면 되죠? 사회가 유기체와 같은 속성을 갖는다고 보는 건 무슨 론? 기능론. 니은 사회적 행위자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강조하는 건 무슨 론? 그쵸, 상상론이죠. 사회적 행위자가 주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의미를 주고 받는 능동성을 강조하는 게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다라고 했었어. 디귿 볼게요. 개인의 주관적 상황 정의, 키워드죠.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키워드예요. 개인이 자신이 어떻게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바로 주관적 상황 정의지. 이에 대해서 이해를 중시한대요. 자, 이거는 바로 상상론에 관한 설명이겠죠. 리을 볼게. 리을은 거시적 관점을 바탕으로 사회문화 현상을 파악한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무슨 관점이에요? 미시적 관점이었죠. 우리 거시적 관점에서는 뭐였어? 뭐뭐 있었어요? 기능론과 갈등론이 해당이 되겠지. 따라서 우리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2번 볼게.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와 B는 각각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중 하나래요. 우리 교사가 말했어요. 빈곤의 유형 A, B에 대해서 발표해보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이 A는 인간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이나 자원이 결핍된 상태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 맨 마지막에 교사가 뭐라고 해요?
두 학생 모두 옳게 발표했대. 그러면은 갑과 을의 이야기가 둘 다 맞는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기억을 A를 여기서 유추해낼 수 있겠지. A는 뭐야? 절대적 빈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B는 A와 달리라고 나와 있으니까 A와 B는 각각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B는 당연히 상대적 빈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겠죠? 자, 1번 볼게요. A. 절대적 빈곤은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만 나타난다? 낮은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겠죠. 우리 절대적 빈곤을 구별하는 기준선이 되는 게, 절대적 빈곤 선이 되는 게 뭐였죠? 그치. 우리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일정 어떠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정해놓고 그 이하를 버는 사람들, 그 이하의 소득을 갖는 사람들을 모두 절대적 빈곤에 속한다라고 보았죠. 따라서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도 어떠한 특정 최저생계비를 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적 빈곤에 해당할 수 있다. 절대적 빈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틀렸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고, 자, 2번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가구가 상대적 빈곤 가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선으로 중위소득의 50% 활용한다. 맞죠? 자, 3번 A는 B와 달리 상대적 박탈감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 B와 달리가 아니라 뭐예요? B와 같이 상대적 박탈감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사람들의 소득 분포를 고려를 하죠. 그래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잘 사는지 상대적인 그러한 빈곤의 척도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 그래서 A는 B와 달리가 아니라 B에 대한 특징이 바로 상대적 박탈감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겠죠. 자, 4번. A에 따른 빈곤율과 B에 따른 빈곤율을 더한 것이 해당 국가의 전체 빈곤율이다 라고 나와 있어. 자, 여러분,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그래프로 그려봐도 되고, 선생님이 알려줬던 가난한 사람부터 잘 사는 사람까지 쭉 나타냈던 그러한 그래프에다가 표시를 해보면은 우리 절대적 빈곤이랑 상대적 빈곤을 표시했을 때 거기에 겹치는 중복되는 가구들 있었죠. 그쵸? 근데 여기서 이 A와 B에 따른 빈곤율을 모두 더한 게 해당 국가의 전체 빈곤율이라고 하는 것은 겹치는 부분을, 중복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선지예요. 따라서 4번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번 가해는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 규정됩니다가 들어갈 수 있다. 가해는 객관화된 기준에 규정되는 건 뭐예요? 객관적 빈곤이지, 그치? 우리 주관적 빈곤이랑 객관적 빈곤으로 나누고 객관적 빈곤 안에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있었던 거 기억하죠? 따라서 가해는 B는 A와 달리라고 하니까 B에만 속하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B에만 속하는 게 아니라 뭐야? A, B 모두의 특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5번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답은 2번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13번 볼게요.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인 김치는 원래 채소를 소금에 절인 장아찌류의 형태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임진왜란 무렵 일본군에 의해 우리나라에 고추가 유입되고 이후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 대한제국황실이 중국으로부터 통배추를 들여오면서 빨간 배추김치가 만들어진 것이다. 최근 김치의 다양한 효능이 알려지면서 김치는 해외에서도 인기 있는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멕시코의 타코와 김치가 결합된 김치 타코처럼 김치를 활용한 색다른 음식도 등장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1번부터 같이 선지 볼게요. 기억은 발견의 사례이다. 발견은 원래 존재하지만 사람들이 새롭게 발견을 해서, 즉 원래 존재하고 있었는데 몰랐다가 발견을 한 게 바로 발견이다. 알게 된 게 발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채소를 소금에 절인 장아찌류의 형태가 원래부터 존재했는데 몰랐던 거야? 아니죠, 그쵸? 오히려 소금에 절인 장아찌류, 즉 채소를 소금에 절이는 새로운 방법을 발명해낸 것에 가깝겠죠?
자, 2번 볼게요. 니은은 직접 전파의 사례다라고 나와 있는데 임진왜란 무렵 일본군에 의해 우리나라에 고추가 유입됐다. 일본군들이 우리나라의 고추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들어온 거죠. 따라서 직접 전파의 사례 맞습니다. 자, 3번. 디귿은 강제적 문화접변의 사례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강제적 문화접변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사용하도록 하는 그러한 전후관계가 나타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강제적이 아니라 선생님이 괄호칭 부분을 볼까요? 세 번째 줄 이후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대한제국 황실이 중국으로부터 통배추를 들여왔대. 즉 자발적으로 들여온 거죠. 그래서 강제적 문화접변이 아니라 자발적 문화접변이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4번 리을. 리을은 동화의 사례가 아니라 뭐예요? 김치는 해외에서도 인기 있는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기 때문에 해외 음식과 그리고 일부 자리 잡고 있는 김치가 공존하고 병존하고 있죠. 따라서 리을은 문화 병존의 사례이다라고 고쳐야 되겠지. 자, 5번 미음과 같은 멕시코의 타코와 김치가 결합된 김치 타코. 이것과 같이 문화 변동으로 인해서 즉 문화가 변동해서 기존의 문화의 정체성이 어떻게 돼요? 상실되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 병존이랑 그리고 문화 융합에서는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유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런데 문화 동화에서는 어때? 그치, 정체성이 상실되겠죠? 알아둡시다. 사회 조직 운영의 원리. 자, 여기 14번 사회조직의 운영 원리, 관료제랑 탈관료제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정보사회의 빠른 변화에 발맞춰 조직의 운영 원리도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아저씨가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께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냐면 동의합니다. A는 산업사회에 적합한 운영 원리였으나 경직된 조직 운영으로 인해 오늘날 같은 사회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데 문제점을 보입니다. 따라서 변화에 보다 신속하고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B로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자, A는 뭐예요? 관료제, B는 탈관료제지. 자, 그럼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1번 볼게. A는 B에 비해서 이사결정 구조가 수평적이다. 관료제는 탈관료제에 비해서 수직적이죠. 따라서 수평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고쳐야 되고 2번 A는 B와 달리 공식적 규범을 통해 구성원을 통제한다. 우리 A와 B 모두 회사에서 사용하거나 또는 공식적인 조직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조직 운영 원리지, 조직 운영 원리. 따라서 달리가 아니라 공식적 규범을 통해, 공식 조직이기 때문에 공식적 규범을 통해서 구성원을 통제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따라서 달리가 아니라 이 둘 다에 해당한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꼭 알아놓으세요. 자, 3번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조직 구성의 유연성이 높다. 즉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서 어떠한 목적을 통해서 이합집산이 굉장히 유연하게 이루어져요. 즉 어떤 프로젝트를 맡으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각의 사람들이 또는 각각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몫을 해내면서 힘을 합쳐서 그 목적을 달성하죠. 따라서 이러한 프로젝트가 해결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다음 프로젝트에선 또 다른 사람들끼리 막 유연하게 뭉쳐. 이러한 유연성이 높은 건 바로 탈관료제의 특징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 B는 A와 달리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목적 전치 현상은 뭐예요? 수단이나 절차나 형식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의 원래 목적인 효율성 증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게 바로 목적 전치 현상. 목적이 전치되었다. 중요한 것이 뒤바뀌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탈관료제가 아니라 뭐예요? 관료제 사회에서 너무 규칙과 규범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목적으로 했던 것은 잊어버린 채 수단이나 아니면은 각종 명확하게 되어 있는 매뉴얼대로의 절차라든지 아니면은 분화되어 있는 그러한 자신들의 행동 지침을 중요시해서 어떠한 사회 조직의 목적으로 삼았던 효율성을 촉진하는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목적이 뒤바뀌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B는 A와 달리가 아니라 A는 B와 달리로 바꿔야겠죠. 5번 볼게요. B는 A에 비해서 표준화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을 강조한다. 자, 표준화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업무 강조 뭐야? 관료제죠. 그래서 A는 B에 비해서 라고 바꿔야 됩니다.